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어느새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은 지도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올해도 반가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반갑습니다. 첫 소식은요. 이곳 정읍에서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굳은 다짐 한 가지씩은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다짐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자신의 사명, 마지막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연고도 없는 이곳 정읍에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시죠. 이곳은 제게 상당히 특별한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태어난 병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만 기록을 혹시 볼 수 있을까 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네. 병원에서. 네. 혹시나 제 분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어머님 성함이 여기 있다. 네. 네. 아이고 어머님 굉장히 젊으셨어요. 예. 요새랑 22에 낳으셨네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예. 네. 자연분만 하셨고 40일주 넘어서 예정일 지나서 하셨고 네네. 더 잊고 싶었나 봐요. 자연분만 하셨고 네. 1년에 830건을 분만을 했네요. 이렇게 제가 12월생이니까 네. 딱 끝자락에 네. 제가 토탈 태어났군요. 전체가 그렇게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기록이 다 남아있고 네. 근데 이걸 복사를 해서 진짜 갖고 계시죠. 그래야 되나 봐요. 이게 수기로 남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오늘의 주인공 원장님 만나러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소중한 기록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네.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네. 제가 감사.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정읍아산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 연고가 없으시다면서요, 이곳에? 저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언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12월에. 예, 눈 한참 올 때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뭐 서울 아산병원에서 네. 30년 근무하고요. 정년 퇴직하고 이제 일로 오게 됐습니다. 정년을 퇴직하고 원장님으로 예. 오신 거구나. 보통은 30년 정도 길게 근무하시면 그 이후에 개인 병원을 좀 차려볼까? 아니면 여생을 좀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좀 즐겨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정읍이라는 곳에 원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네. 군의관 때서부터 저 갈등이 있었어요. 네. 이제 외과 전문의를 끝내고 군의관 3년 동안 부를 택해가지고 개업을 할 것인가.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참 돈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교수로서 명예롭게 외상외과를 좀 하고도 싶었고요. 명예도 또 쫓고 싶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해서 스승님을 찾아뵀더니 네. 응급실에서 한번 근무를 해봐라. 그때 스승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 강성준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 외과 또 선배님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 너는 외과를 했는데 예. 내과 환자도 보고 어허. 초음파도 하고 그 심전도도 하고 그러면은 네. 너 50살에 2배 이상 높은 빌딩을 살 거니까 오. 그 뭐 경력 쌓아라. 이야. 만약에 거기서 나중에 돈을 못 벌더라도 예. 아니면 개월 못 하더라도 이게 경력으로 들어가면 또 교수로서의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는 그러네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예. 인생이 거의 180도 틀어지게 된 거죠. 뭐. 그때 계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군요. 예.
응급실에서 막상 1년을 지내보니까는 네. 외과 수술로 살아오는 환자가 열에 한 명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때는 교통사고로 72시간 내 사망 환자가 14,000명이 넘었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다음에 그중에 3분의 1이 대략적인 이제 수치입니다. 예. 3분의 1이 이제 길거리에서 아이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아이고 세상에. 3분의 1이 이송 중에 처치 못 받아서 돌아가시고 또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응급실에서 그때는 당시에 인턴들이 다 진료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숙박 올라갈 때까지 또한 두세 시간을 또 거기서 보내다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아이고, 그랬구나. 그걸 깨달으니까는 제가 의사로서의 그 가치관이 확 틀려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공의 시절 동안은 무대 조명만 받다가 네. 응급실에서 무대 뒷면을 보다 보니까는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혹시 이분들의 열에 반이라도 술반까지 살아 올라갈 수 있으면은 허허. 그게 우리 국민에서 좋은 일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큰 꿈을 품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옛날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소의치병.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중의치인, 중간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대의치국, 이제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는데 젊은 나이에 나도 한번 대의가 돼봐? 그래 이제 오판을 하게 된 시작이었죠. 그 당시가 한 80년도인가요, 그러면? 아직 89년도였습니다. 89년도. 예, 제대하고. 예. 그 당시에 그 의료 상황이 좀 어땠는지 생생하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그때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인데요. 아, 맞네요. 네. 그때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과연 서울에서 개최해야 되냐. 이제 조건 하나 건 게 선수 중에 환자가 생기거나 관중석에서 응급상황 벌어졌을 때 환자를 이송할 체계도 없고 맞아. 그래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그 승인을 해줬고 네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나라가 이제 큰 일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국제 경기라든가 국제 산업 유치 하려고 그러면은 이 응급 이송 체계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중요하죠.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마침 제가 89년도 제대하자마자 이제 응급약의 이제 뜻을 품게 되었는데 마침 사람의 조건은 참 몰라요. 그때 보건복지부 지역의료과장이 전라북도의 전북대학교 출신의 네. 오덕유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 2년 선배지만은 또 인턴 동기로서 예.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자기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줄 테니까는 응급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일이 아주 순조롭게 또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응급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자체 없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응급 학문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89년대 저랑 제 또 선배인 이한식 교수 두 사람이 학회 이제 전문 과목도 만들고 학회도 네.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이제 영입해가지고 네. 89년도 10월에 그래서 학회가 처음으로 이제 창립된 겁니다. 그랬구나.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곳곳에서 뭐 응급에 대한 어떤 그 기반 지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부족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응급실은 중환들이 많이 오니까는 경험이 제일 많은 의사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어허. 근데 당시에는 인턴들이 네. 졸업하자마자 와서 응급 환자를 보니까는 그렇구나. 거기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돌아가신 예, 그런 환자들을 좀 목격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응급 학문을 이제 처음으로 연구하시고 체계를 만들 때 선진국은 이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나라들의 어떤 학문들을 좀 많이 답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셨겠네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책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다, 인터넷이 또 없었구나. 예. 전국에서 유일한 건 이제 미국 책을 이제 얻어다가 이제 번역해서 공부하는 건데 네. 체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 미국은 우리나라랑? 구급차 한번 부르면은 100만 원을 내야 되고 할기 한번 뜨면 500만 원을 내야 되고
허허. 그 많은 시설 장비는 안 돼가지고 예. 돈이 안 드는 또 영국을 가봤더니 거긴 또 응급의료는 되는데 병원이 또 아주 열악해가지고 네. 수술 받는데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프랑스 가봤더니 미국보다 더 비싸고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그때는 제가 참 일본을 싫어했는데 일본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깝지만 가장 마지막에 예. 찾아간 나라군요. 근데 네. 거기는 또 미국 거랑 이거랑 잘 융합해서 뭐 배울 게 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나라의 장점을 모아가지고 저희 한국형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초창기에 공을 세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지금은 다들 병원에서 이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환자들도 관리하고 또 의료나 이런 것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죠? 없었죠. 다 전혀 이게,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기록지 연필을 하는데 제가 또 글씨를 너무 못 씁니다. 외과리전트 2년차 때 인슐린 10유니트를 주라는 거를 예. 간호사 잘못 읽고 10cc를 줘가지고 환자가 중태에 빠진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벌을 받은 게 너는 쓰지 말고 모든 오도 처방을 타이핑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타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회진 돌린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이게 타자기로 했으니까. 예. 어.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교수님은 논문 써고 하면 찢어버리고 왜요? 글씨 몇 개 틀렸다. 못 보겠다. 예. 너무 못 써서. 예, 제가 백신자에 걸렸나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카이스트를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186세대 고속글이라는 걸 주면서 해봤더니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저장만 해두면 언제든지 원고 출력이 되니까 네. 다시 한번 찢어봐라 하면서 이제 그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결국은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이제 전산을 이제 참여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참 많은 일을 해오셨네요. 응급 그 학문에 기초를 다졌고 이 전산 시스템도 나의 악필 때문에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을 기회 삼아서 전산 시스템을 만들게 된 초석을 다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군의관 3년 동안 시간이 참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군의관 때 비주얼 베이직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언어를 또 공부하게 돼가지고 네. 나중에 EMR 그 전자기록 만드는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산 시스템을 이제 확인하면 참 기분이 남다르겠어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렇죠. 참. 저한테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엄청 발달했잖아요. 정말. 그렇죠. 예. 그때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네. 처방은 되는데 기록을 못 해가지고 2년 동안 진행이 안 됐는데요. 네네. 응급실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네. 외래 입원도 안 됐는데 그 중간 응급실에서 어떡하냐고. 근데 그게 1년 8개월 만에 완성을 시켜가지고 와. 응급실 한 다음에 외래하고 그다음에 입원실로 가는 네. 그런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 원장님은 애초부터 이렇게 진취적이었던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술로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개인 병원 차리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병원장님께서 느낀 그 응급실 현장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정말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뇌리에 또 계속 오랫동안 남는 그런 환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일 아픈 손가락이 제가 몰라서 못 고치는 환자는 진짜 제가 마음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학문은 다 미국 책 보면 다 되는데요. 이 중독 환자는 책에 안 나옵니다. 중독 환자. 예, 독초 중독이 저희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약 재료도 많고. 예. 그런데 미국 책에는 저희 나라는 독초가 틀리니까요. 아, 그러네요. 예, 아무리 미국 책을 찾아도 저희 나라 독초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파, 김치, 무밖에 모르니까. 네. 예, 그런 환자를 이제 수년간 이렇게 흘려보낸 게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하셨던 거예요? 독초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뭐 산악 지형이 좀 있는 곳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네. 잠시 원주에서 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만큼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이 외상 기술을 가르친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외상을 원해가지고 이제 원주에 갔었는데 그쪽에서 응급실을 맡게 된 거죠. 어허. 예전에. 예. 근데 외상 환자도 많이 오지만 이 독초 중독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 식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으니까 따서 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 뭐 먹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독 걸려서 온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는 아이고. 너무 답답하고 예. 찾을 방법도 없고. 근데 그때는 제가 또 바빠가지고 재난의학도 만들어야 되지, 외상의학도 만들어야 되지. 바쁘다.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좀 미뤄뒀던 그런 게 참 한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원장님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이 독초에 대한 어떤 기반 지식이 없는 이런 의료 체계 내가 기반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까? 아,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불행이 행복의 전환점이 되는데요. 제가 2008년도까지 굉장히 이제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진료협력 회송센터에서 이제 회원 의사 5만 명 이렇게 하고 뭐 재난의학회 세계 재난의학회 회장도 하고 뭐 외상학회 회장하고 응급학회 이사장하고 이제 막 치열했을 텐데 경계성 위암이 나와버렸어요. 아 암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러다 갑자기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를 끊고 예. 그 한이 되었던 독초를 한번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중독 환자를 좀 고치지 않겠나. 네네. 그래서 독초의 종류, 그다음에 생김새, 사진, 그다음에 성분, 치료 방법 이거를 이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축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초창기에 독초 사진을 구하려니까요 사진값이 또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저작권인데요. 아 그렇구나. 예.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은 돈을 내야 되니까. 예. 그때는 뭐 저는 뭐 교수하면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냥 배낭을 메고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진기를 사가지고 이제 직접 돌아다니게 됐는데, 아, 직접 이제 사진 작가까지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아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후배들한테 캐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또 후배들은 다 바쁘다 보니까 이 나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 생각하고 아 운동도 할 겸. 예. 그래서 했는데 막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등산 15분 하니까 숨 차서 못하고 포기하고 다시 책을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데 하나 아나운서분이 네.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네. 이게 보건의료 이제 신문인데 신문 네. 이제 기자 겸 아나운서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터뷰도 다 싫다고. 근데 아주 우연하게 그럼 한번 오시라고. 이제 들어오시더니 제 책장을 보더니 의학책이 하나도 없고 맨 도초책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네, 생각했겠다. 그래서더니 뭐 하시는 분이네. 그래서 저는 이 식물을 공부하고 싶은데 참 도와줄 분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식물학과 나왔다고. 네. 그래서 또 원하시는 분을 또 제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2년 동안 주말마다 같이 다니는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을 네.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큰 도움을 못 받았겠네요. 예. 참 세상에 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건강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뭐 고혈압, 고지혈증 거의 났고요. 네. 당뇨는 가끔 우리 농민들이랑 같이 막걸리 먹으면서 그건 잘 조절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뭐 암도 이제 다 어. 싹 없어지고 그래서 네. 너무 행복하고 뭐 그게 결국은 제 건강으로 되돌아오다 보니까는 그게 또 행운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불행은 나의 행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 왔네요, 정말. 예.
보통 이렇게 산에 다니고 이렇게 풍경도 보면 네. 사진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 생기거든요. 이렇게 멋들어진 어떤 풍광들을 나도 한번 좀 찍어볼까? 네. 그런 욕심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욕심이나 뭐 이런 취미 생활은 또 안 생겼습니까? 근데 예쁘게 찍자는 것보다는 예. 이게 바라는 모습, 새싹 모습, 꽃, 결실까지 전 과정을 이제 찍고 싶은 욕망 때문에요. 예. 한 꽃을 보면 거의 몇 년을 다녀야지만 이게 맞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쁜 것보다는 진실, 실제 모습을 이렇게 성장 과정을 하는 게 욕심이 생긴 겁니다. 결과값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크게 느끼는 그런 또 산행이었군요. 저도 사진 찍는 건 참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뭔가 굉장히 큰 가치를 위해서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평가해 주시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 참으로 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보통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도 크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농촌과도 뭔가 연계가 되고 그래서 청업에 오셨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것도 참 인연 같아요. 예. 이제 지금 의료 원장님이 저희 입학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서울대 나왔고, 네네. 근데 공통점이 산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그분도 산 좋아하고 저도 산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또 술자리도 또 같이 할 때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퇴직한 다음에 뭐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 2년 연장 근무하도록 이미 계약서를 다 끝마친 상태였는데요. 네. 혹시 호남 지방 산에 가봤냐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안 가봤다고. 그럼 당신 저 소원이 퇴직 후에 2년 동안 전국 300개 군을 걸어서 다니는 건데 네. 그럼 내가 호남으로 갈 기회를 줄 테니까는 예. 2년 동안 호남 지방의 산과 군을 다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엔 농담 반 진담 반 듣다가 너무 혹한 거예요. 그래서 네. 선뜻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가 정우 가겠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예. 결국에는 산이 매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 뭐 지역에는 전혀 연고가 없으시죠? 서울 전혀 없습니다. 토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쭉 30년 근무할 때까지도 다 서울에서만 서울이랑 계신 거죠? 강원도 원주에서 잠깐 있었다. 그럼 뭐 진짜 한강 이남 아래로는 뭐 전혀 진짜 가본 적이 없고 워낙 바쁘셨으니까 예. 그 호남 땅도 그때 처음 밟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2022년에? 예. 뭐 학회 뭐 지나치는 거 말고는 하여튼 네. 제가 살려고 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요. 매력이 좀 있었나요?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첫날 오는데 막 눈이 막 내리고 저를 정말 환영해 주는 거 좋고 눈이 많이 오죠. 네. 병원도 아담하고 출퇴근 1분 걸리고 완전히 환상이었는데 네. 딱 2달 가니까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왜요? 그때 오니까 이제 필수 의료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시기였어요. 2~3달 동안에 마취과, 비뇨의학과, 소아과 막 5분이 나가는데 의사 19명 중에 5분이 나가니까는 병원이 거의 마비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3개월은 왜 내가 내려왔나 서울에 있을까 그 후회를 많이 하다가요. 네. 근데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자꾸 한두 분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뭐 농협 조합장님 그렇고 지자체 여러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참 내려오시고 보니까 이 지역민이라는 이 단어가 좀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정도 있고. 돈보다도 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 제가 처음 느꼈어요. 아까 제가 중의 치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바꾸고 싶어요. 중인 치의. 보통 사람들이 의사를 치료한다고. 저는 마음에 치유받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정읍으로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내려와서 그래도 적응 안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산병원과 또 정읍 아산병원은 환경 자체가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네. 병상 수도 그렇고 또 없는 과도 있었을 테고 네. 어떤 게 좀 많이 달랐습니까?
아유, 뭐 규모 시설 규모 인원 뭐 비교는 안 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정이 있다는 거. 환자한테 느끼지 못하는 정을 느끼니까는 네네. 사람이 또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그 코로나 시기에 환자분이 결한 이렇게 두세 개 판을 좀 갖다 주시는 거. 네네. 그 다음에 아무리 위급하더라도 자가용 없으면은 소방차를 기다리라고 했더니 네네. 소방차를 3시간 기다리다가 한 분이 오시다가 응필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이분이 자가용이 없으니까는 아. 택시도 타지 말라니까 자전거를 타고 40분 오시다가 아휴. 한여름에 그거 보고 네. 참 내가 도와드릴 일이 많구나. 그래서 참 많은 청을 제가 느끼면서 네. 참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1년은 뭐 아무리 광고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오는구나. 예, 네.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소아과 2분, 산부인과 2분, 비뇨의학과 네. 2분, 필수료를 지금 5분을 다 채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나이가 다 60에서 65세라서 네네. 실버 파워지만은 젊은 사람보다도요 네. 더 열심히 환자 보시고 광주에 계신 또 큰 여성 전문 병원 원장님이요 병원을 문 닫고 오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본과 2학년 그 데모했던 시기입니다. 전학생 네. 앞에 나갈 때 태극기 들고 같이 나갔다. 또 덕분에 또 짐이용 수배 됐다고 그래가지고 한두 달 도망 다니고 그랬습니다. 서울에서는 진짜 돈 뺏게 모르지만 여기는 정을 느끼니까는 그게 돈보다 귀하다는 거를 예.